아내분께서 어머니 거의 유일한 상속 재산이었던 빌라에 대해서 이제 상속 등기를 하려고 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40년 동안 알지도 못했던 오빠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사닷컴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유닉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강혜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형사사건과 주로 이혼, 상속과 같은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신 계기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창한 계기는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회에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막연하게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법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건은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는 점, 어려웠던 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결론이 났던 사건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이분은 과거에 저지른 범죄 때문에 5년간의 수배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수배 생활 중에 다른 범죄에 좀 불미스럽게 연루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이 CCTV 등을 이제 추적을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분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근데 쌍둥이였거든요. 그래서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죠. 결국에는 경찰서에 가서 신원 확인 절차, 즉 지문을 통해서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 그때서야 본인의 신분을 자백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5년 전에 어떤 사건이었냐면 돈을 훔쳐서 달아난 피해자를 찾아서 폭행하고 그 돈을 다시 회수한 강도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는데요. 강도상해는 사실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이 일로 공범들은 3년 6개월에서 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을 당시에 차량으로 추적할 때 공범들과 동행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차량에 동승한 이유도 이분이 사실 지방분이었는데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가 데려다 주겠다, 같이 내려가자고 해서 탑승을 했던 것이지, 실제로 이 강도상해 사건을 가담하거나 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맡고 죄명을 봤더니 강도상해 방조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 이분의 주장을 들어보니 내가 폭행을 한 사실도 없고 사실 강도상해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데에서 이 부분을 검찰에 제가 강력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이제 행동에 옮긴 거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피해자들이 다행히 합의를 해주셨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선처 탄원서까지 자필로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제 5년 전 이 공범들, 강도상해 공범들의 변호인이기도 했어서 당시 그 5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피해자가 2명이었는데 피해자 1명이 경찰 진술에서는 우리 의뢰인께서 폭행에 가담했었다, 폭행 현장에도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검찰 진술에서는 이전 진술을 번복해서 폭행 현장에 이분이 없었고 때린 적도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했고요. 또 다른 피해자 역시 폭행 현장에서 우리 의뢰인을 본 적도 없다라고 진술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검찰에 어필하였고, 검사님은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셔서 이분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5년간 수배 생활을 하면서 사실 몸고생,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한 사건이었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법원에 가지도 않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된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성공적인 사례가 한 가지 더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6천억 규모의 도박 사이트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이분은 필리핀에서 팀장급으로 범행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공항, 마닐라 공항에서 적발이 되신 거죠. 인터폴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필리핀 비쿠탄 소재에 있는 외국인 수용소로 옮겨져서 5개월간 굉장히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일단 다른 수용자에게 구타도 많이 당했고요. 굉장히 부실한 식사로 영양도 이제 굉장히 영양실조 상태에 빠질 정도로 건강도 되게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또 이제 구금으로 인해서 기존에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제 불안장애라든지 공황장애,
수면 장애 등도 더욱 심해져서 이 조속한 한국 귀국이 시급한 상황에서 제가 연락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코로나 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이 락다운이 걸려서 제가 필리핀에 가는 것도 불가능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대사관을 통해서 빨리 조기에 귀국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부에 수십 차례 민원을 넣어서요, 결국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이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분은 한국에 송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었고, 저는 이제 체포된 그 날부터 바로 이제 지근거리에서 조력을 시작하였는데요. 해외에서 5개월 정도 이제 고초를 겪었지만,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확립된 입장은 해외에서 구금된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에서 그만큼 감형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게 확립된 입장입니다. 다만 저는 재판부에 이분께서 굉장히 열악한 수용소에서 5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였고, 이러한 점을 좀 깊이 참작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셔서 피고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나 혹시 뭐 사건 에피소드가 혹시 한 가지 더 있으신가요? 네, 이 사건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외동딸인 우리 아내분께서 어머니 거의 유일한 상속 재산이었던 빌라에 대해서 이제 상속 등기를 하려고 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40년 동안 알지도 못했던 오빠들이 있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따져보니 어머니가 이제 40년 전에 재혼을 하셨고 초혼 시절에 아들 둘을 낳았던 것이죠. 근데 어머니가 유언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오빠 둘과 3분의 1씩 나누어 가져야 되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등을 하면 이제 이분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좀 딱한 사정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여분 및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집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소명을 해드렸습니다. 과거에 우리 아내분의 아버님께서 이 집을 갖고 계셨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우리 아내분께서 어머니께 모든 상속재산을 협의를 해서 어머니께 집을 드린 사건이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이 집을 형성하게 되셨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6년 동안 치매로 상당히 오랜 기간 입원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의뢰인인 아내와 남편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간호를 했을 뿐만 아니라 6년간의 대부분의 병원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집의 가액에 육박할 정도로 6년간 상당한 금액을 병원비를 부담한 것이 인정되어서 1심에서는 기여분 100%가 인정되어서 저희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방들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1심 판결 이후에 화재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아내분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탈출을 못하셔서 사망하셨고, 남편분만 가까스럽게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등법원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 수개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두 분은 지적장애가 있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랑 상담하실 때에도 서로를 너무 아끼시고 손도 항상 꼭 붙잡고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는 게 보였는데 너무나 괴로웠겠죠, 남편분이. 그래서 이 고등법원 항고심 사건에서는 본인이 막 그 에프킬라 그 바퀴벌레 잡는 약을 한 통을 다 마셔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남편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등법원에서 저희 측에서 일정 부분의 현금을 좀 오빠들에게 주고 그 집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원하는 결과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집이 이미 불에 타서 굉장히 많이 전소가 된 상황이었고요. 또 남편분이 아내를 추억하면서 그 추억이 많은 그 집에서 잘 살아가실지 아직도, 이 사건 사실 5년 전 사건인데도 아직도 그 의뢰인이 많이 걱정도 되고 또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법적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딱 한 가지만 뽑으라면 모든 중요한 약속, 특히 금전거래나 계약관계에는 반드시 명확한 증거, 즉 문서로 남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많은 형사사건, 뭐 예를 들어서 사기나 횡령 같은 재산 범죄는 바로 이 애매한 약속 혹은 불분명한 기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명확히 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에는 나중에는 큰 오해와 불신을 낳게 되고요. 결국에는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거죠. 명백한 증거를 남기는 습관이 재산 범죄 예방에도 직결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 달라진 인생관이 있을까요? 네, 달라진 점은 인간과 좀 삶에 대한 복잡성 그리고 자유의 무게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제 범죄자라는 낙인 뒤에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 때로는 억울함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매일 마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뢰인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좀 더 시간을 들이자,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 라는 마음, 즉 책임감이 점점 강해진다는 점이고요.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의 자유, 그리고 그 안정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지면 전과도 남고요.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인생에 걸린 일이라서 다들 걱정도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나서 의뢰인분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받으면 저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해냈구나 라는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관리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워라밸을 거창히 생각하기보다는 짧고 집중된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잠깐의 짧은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변호사들이 이동이 정말 많거든요. 이동 중에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음악을 틀고 좀 드라이브 같은 것을 하면 큰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일과 일 사이에는 되도록 일 생각을 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서 일은 일, 또 휴식은 휴식, 그 경계를 좀 분명히 하는 게 저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MBTI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다시 해봤는데요. ESTP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현실적인 활동가, 그리고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수완 좋은 활동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변호사로서 활동할 때 이런 MBTI 유형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증인신문 같은 데서 상대방 증언이 갑자기 바뀐다는 등 긴박한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천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럴 때는 머리로 오래 계산하기보다는 바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실행에 옮기는 성격, 이런 성격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혹시 조언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 변호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제 법학 책을 좀 접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우리 법학의 양이 정말 방대하고 또 정말 금방 휘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언제 다 외우지라는 생각에 너무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채우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본인의 꿈에 반드시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조금 단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변호사 중에서 송무 변호사는 좀 남을 대신해서 싸우는 직업이다 보니까 내 감정이나 체력, 시간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하셔서 좀 컨트롤할 수 있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공 사례를 이야기해 주실 변호사님을 추천 가능하실까요? 네, 만약에 제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다면 저는 이 변호사님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정도 넘치시고 정말 능력도 출중하신데요. 법무법인 백율의 김혜린 변호사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 경험과 생각을 나눌 기회가 생겨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분쟁이라는 게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막상 닥치면 정말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오늘 드린 조언이 조금이나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슨 일이든지 기록을 남기시고 또 법률 전문가를 찾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